스마트폰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시간 때우기도 좋고.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예상치 못한 위험 같은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변종 사행성 게임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게임 같은데 실제로는 불법 도박처럼 운영되는 그런 게임들이죠. 저희가 금융감독원 금융구역센터 자료를 좀 참고했고요. 그래서 이 게임들이 도대체 뭔지, 또 왜 위험한지, 특히 그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변종 사행성 게임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게임의 어떤 형태, 모양새를 빌려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다가 교묘하게 사행성 요소, 다시 말해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따거나 잃는 구조를 넣어둔 불법 게임들을 말합니다. 겉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지만 본질은 그냥 도박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요. 뭐 시간, 장소 상관없이 그냥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특히 이게 게임인지 뭔지 뭐랄까 도박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는 더 위험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접근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게임인데 뭐 어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경계가 흐려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소액으로 하겠죠. 근데 베팅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불법 행위에 연루돼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종류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아니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게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사다리 게임 같은 거요. 이거 그냥 특정 사이트에서 홀짝 뭐 이런 거에 베팅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사다리 게임도 그렇고 또 그 화면에서 달팽이 3마리 중에 1등 맞추는 거 있잖아요. 달팽이 레이싱. 이런 게임들은 아주 단순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용자들이 더 강하게 빠져들고 계속 베팅하게 만들어서 중독성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 즉각적인 결과 확인. 그게 또 문제군요. 카드 2장 딱 뽑아서 합이 5 미만이냐 이상이냐 맞추는 로하이 게임도 있고요. 또 뭐더라? 추천 번호 앞 5개 합쳐서 홀짝 맞추는 불법 파워볼 게임. 이런 것도 있다고요. 어휴, 이건 거의 복권 아닌가라? 네, 맞습니다. 합법적인 복권이나 뭐 게임 방식을 슬쩍 따라해서 이용자들이 경계심을 좀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 불법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뭐 공정한 추첨이다. 이런 걸 전혀 보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24시간 내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것도요. 합법적인 스포츠 도토랑 혼동하기 쉬운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듣고 보니 인형 뽑기 게임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아니, 게임 자체는 괜찮은데 경품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확률을 막 조작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아, 네, 정확합니다. 인형 뽑기 자체는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돼서 전체 이용과 게임물이 맞아요. 그런데 경품 가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지금은 10,000원이거든요. 이걸 넘기거나 또는 기계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용자 돈을 좀 부당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그건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합법이랑 불법의 경계를 좀 애매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죠. 결국 보면 이 모든 게임들의 공통점은 뭐냐? 쉬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 돈을 걸게 만드는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불법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참여한 이용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난 그냥 게임 좀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은 당연히 더 무거워집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요. 사행성 게임물로 제공하거나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즐기려고 시작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간과하기 쉬운 위험입니다. 네,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게임이라는 탈을 쓴 불법 도박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네요. 이게 뭐 중독 문제도 있고 금전적 손실 또 법적인 처벌까지 신박한 위험이 숨어 있으니까 그 실체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합법적인 오락과 불법 도박의 경계가 참 모호한 게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임들이 온라인,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특히 아직 판단력이 좀 부족한 청소년들을 이런 숨겨진 도박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까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 혹은 뭐 기술적인 보완이 더 필요할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